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내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손재에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낯선 시선이 절 꿰뚫었지요. 테이블 위로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사진을 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내 이름도 아이의 이름도 모든 걸 다 잊었다는 듯 숨이 턱 막혀옵니다. 잔뜩 웅크린 심장이 자꾸만 다그쳐 묻네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싶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단한 하루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남 인근 반지하 원룸. 2018년 4월의 새벽 3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천장의 곰팡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벽시계는 3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난 시간. 잠든 우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학원 청소부터 시작해야 할 시간이에요. 새벽 3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5살배기 우진이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마트 앞 전단지를 보니 4월 13일 태우의 사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학원 청소를 마치고 곧바로 배달앱 라이더 일을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남편 생각으로 가득 차요. 미경아, 내가 큰 걸 하나 발견했어. 5년 전 태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마지막 통화였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저절로 떨려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요. 폭발 사고. 남은 건 태우의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우진이가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그림 그렸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진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빠를 그렸네요. 사진 속 태우를 보고 그린 아빠 얼굴.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돌립니다. 저녁을 먹이고 우진이를 재우고 나서야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벽에 걸린 달력 4월 13일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냅니다. 요즘 악몽이 너무 심해져서요. 태우가 불타는 실험실에서 절 부르는 꿈.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입니다. 수면제를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후 의식이 흐려지며 또 다른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속 태우의 미소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납니다. 지난날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실험실 폭발 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났어요. 2013년 봄 세티앙 바이오텍 실험실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죠. 미경아, 내가 발견한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해. 전화 너머로 들려온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에 전화를 받았어요. 실험실 폭발 사고로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장례식 날 회사 측 사람들은 냉랭하기만 했어요. 강 박사가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CEO 진우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증거조차 없었죠.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고작 산재보험금만으로 남겨진 우리 모자를 위로한다고요? 서류 더미 속에서 법정 패소 판결문을 꺼냅니다. 황량한 법정,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원고 패소, 위로금 1200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태우의 연봉 1억 2천에 고작 10%뿐이었어요. 서류철 아래에는 세티앙의 신문기사가 놓여 있습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제약업계 유례없는 90.3% 매출 증가. 말은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봅니다. 태우가 좋아했던 보름달이에요. 함께 테라스에서 와인 마시며 달을 보던 날들.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네요. 베개 밑에서 태우의 결혼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봅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에 녹아듭니다. 수면제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의식 속에서 태우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약기운이 채가시지 않은 새벽, 핸드폰 진동미 어둠을 깨웁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전 5시 32분. 태우의 장례식 날 이후로 이 시간에 전화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발신자 이름에 한길 박사라고 적혀 있네요. 여보세요? 미경 씨,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오랜만에 듣는 한길 박사의 목소리에 심장이 빨라집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통화를 끊고 우진의 방을 들여다봅니다. 아직 깊은 잠에 빠진 아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창밖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24시간 카페. 오전 7시. 한길 박사가 안절부절못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5해 전과는 달리 수염이 자라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네요. 오랜만입니다. 우진이는 잘 크고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태우가. 사고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주변을 살피는 한길의 눈빛이 불안해 보입니다. 태우는 회사의 불법 임상실험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법 임상실험이요? 네. 부작용 데이터를 은폐한 정황을 발견했던 거죠.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사고 전날 태우가 저에게 파일 하나를 맡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한길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 파일은 어디 있나요? 더 말하면 내 가족도 위험해져요.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만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전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차가운 카페라떼가 손에 남겨진 채 한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불법 임상실험 태우가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는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 속의 태우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사고 전 몇 주간 늦게 돌아오던 날들, 잠결에 듣던 긴 한숨들, 모든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는 듯합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쥐었잖아요. 하지만 우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를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버스가 아파트 단지에 다다르자 마음속 감정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배신과 이해, 분노와 그리움, 의심과 신뢰. 문득 태우의 마지막 문자가 생각납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지킬게. 그 문장의 무게가 지금에서야 온전히 느껴집니다. 아파트에서 학교까지는 20분 거리, 매일 아침 산책하듯 걷습니다. 우진의 손을 꼭 잡고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며 2018년 4월의 어느 날 초등학교 앞 등굣길. 오늘 미술 시간에 뭐 그릴 거야? 공룡이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릴 거예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 안에서 들썩입니다. 우진을 교문 앞에 내려주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후 3시에 데리러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우진은 씩씩하게 손을 흔들고 교문을 향해 뛰어갑니다. 돌아가는 길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교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른발을 약간 끄는 듯한 걸음걸이,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이 막힙니다. 태우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아찔한 순간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서세요. 그러나 이미 멀어지는 뒷모습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학부모들 사이로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교무실로 달려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CCTV, 교문 앞 CCTV를 확인해야 해요.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모든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에 파고든 손톱 자국이 아릿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합니다.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그날 오후 우진을 데리러 가는 내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4월 13일처럼 숫자조차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숫자에 짓눌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넘겨보니 벌써 월말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도 우유 한 팩이 전부. 서랍 속에 남은 건 카드 연체,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위로금 1200만 원, 남편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청구서를 보며 손가락으로 계산해 봅니다. 월세, 공과금, 우진이, 학원비. 이번 달도 모자라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 변함없이 위압적인 눈빛. 미경아, 이게 무슨 꼴이니? 시선이 집안을 훑어보며 걸음을 옮깁니다. 강가에 살던 우리 손자가 이런 곳에서 자란다니 기가 막혀. 벽지의 곰팡이, 자국까지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태우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꼴 안 됐을 텐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양육권을 내게 넘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이를 데려가려면 제 다리를 먼저 잘라야 할 겁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심장은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네가 혼자 키울 수 있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냉장고 속 텅 빈 모습, 밀린 월세 고지서. 우리 아들은 없어도 손자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 뒤 숨겨진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영숙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우진이 달려가 영숙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서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동 스크롤되는 뉴스들을 멍하니 훑었습니다. 그때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티앙 바이오테크, 획기적 치매 신약, 뉴로멘틴 정식 출시.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우가 연구하던 그 약물이었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화려한 사진들이 펼쳐집니다. 3년간의 임상시험과 FDA 승인, 연10조 시장 개척.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으며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3번의 임상시험이라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한길 박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더 말하면 내 가족도 위험해져. 그가 떨리는 눈으로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태우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그 회사. 기사는 계속해서 획기적인 치매 치료제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길 박사의 말, 태우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그 말, 화면을 내리다 발견한 행사 안내문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5월 15일 강남 파르나스 호텔에서 출시 기념행사 개최. 손이 저절로 움직여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이었어요. 그곳에 가야겠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VIP만 참석하는 행사일 텐데. 잠시 생각에 잠기다 지난달 친구 소개로 했던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가 떠올랐어요. 유니폼과 출입증. 아직 반납하지 않았었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우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찾아야 했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파르나스 호텔의 화려한 외관이 5월의 햇살에 반짝였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직원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미리 외워둔 동선대로 움직이며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제품 행사는 3층 VIP룸에서 진행됩니다. 방송 안내가 흘러나오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지나쳤어요. 손은 떨리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행사장 앞에 도착해 청소 카트를 세웠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리셉션 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머뭇거리던 차에 웨이터가 음료 트레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 물잔 몇 개를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행사장은 기자들과 VIP 게스트로 북적였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인파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어요. 세티앙 바이오텍의 혁신적 신약 출시를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VIP룸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피고 슬며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우, 분명 태우였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에 선명한 흉터. 그가 진우 사장과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태우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우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제 남편이 죽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시만요. 저기 있는 분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끌려 나오는 동안에도 눈은 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5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그 사람이. 그는 살아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쫓겨나온 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월 15일, 남편이 돌아왔던 날, 벤치에 앉아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은 후 결심했습니다. 그를 따라가야 했어요. 강남역 근처 택시 승강장에서 태우가 탄 검은색 차량을 주시했습니다. 기사님, 저 검은색 제네시스 따라가 주세요. 손님, 그건 불법입니다만.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발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한숨을 내신 기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15분, 차를 따라 강남 한복판을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유리와 철골로 만든 고급 빌딩. 태우의 차는 지하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경비원이 없는 틈을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잠시 서성이며 그를 찾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태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앞에서 태우가 멈춰섰어요. 한쪽 벽 뒤로 숨어 지켜봤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우아한 여성이 나왔어요. 긴 생머리에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태우의 볼에 키스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 두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복도 한쪽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전 세보증금을 사기당해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우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던 순간 괜찮아요. 엄마랑 함께라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기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새 여자와 살고 있는 태우와 쥐가 들끓는 원룸에서 겨우 버티는 우리 모자의 모습이 대비됐어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고 호화로운 삶을 선택한 거였을까요? 밤새 뒤척이다 결심이 서자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그 고급 아파트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태우의 집 앞에 서자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느껴지는 3초. 마침내 문이 열리고 태우와 5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어요. 저를 알아본 거죠. 정말 태우였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묘하게 달라진 눈빛, 무표정한 얼굴.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투까지 바뀌었어요. 태우, 날 모르겠어요? 당신 아내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아내라뇨? 가슴이 조각나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우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강우진. 당신을 닮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사진을 보는 태우의 얼굴에선 어떤 감정의 변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분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당혹감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은 4월 18일이에요. 당신이 선물한 팔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태우는 문을 조금 더 좁혔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기 전에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5년간 기다렸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순간 그 공포에 질린 표정만은 속일 수 없었죠. 태우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겁을 먹고 있었어요. 태우의 집 현관 오후 2시 43분.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우아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오는 여자. 태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긴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진, 당신이 왜 벌써... 유진이라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우아함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그녀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누구신지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미경이라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서미경 씨. 저는 유진입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이사장 딸이자 태우의 아내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우의 아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5년 전 남편은 실험실 폭발로 중상을 입었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기억 손상 진단을 받았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입원한 병원 자선 행사에서 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몸이 꽉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정말 유감이지만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뇌 손상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그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많이 혼란스러우시겠네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볼게요. 뒷걸음질 치며 현관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태우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태우의 눈동자가 잠시 제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문을 닫고 나온 후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완전한 혼란 속에 빠져들었어요.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태우가 맞는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꺼내 우리의 추억이 담긴 USB와 결혼 반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어요.
이걸 받고 나면 기억해줄까? 다음 날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문을 바라봤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 차림의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의자에 앉은 태우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예전 태우가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그 습관 그대로. USB 내용을 다 봤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법적으로 제가 당신 남편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손가락 두드림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걸 봤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의 말과 달리 눈빛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 우진이 당신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 말에 태우의 손가락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만두세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당신 반지예요. 안쪽에 새겨진 날짜 기억나시나요?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태우가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 순간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우가 무의식적으로 주워들고 잠시 응시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테이블에 다시 놓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태우, 내 남편이었어요. 비 내리는 서울 거리, 오후 4시 반. 젖은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자국을 남깁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나는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가 기억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년 전의 진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세티앙 바이오텍, 사옥 앞, 퇴근 시간. 직원들 사이에 섞여 태우의 옛 동료들을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어요. 오해입니다. 잘 모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진 자그마한 동네 슈퍼 앞.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 기술자님 맞으신가요? 늙으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태우 박사 부인?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의 눈빛은 오래 참아온 진실을 담고 있었죠. 제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뉴로멘틴이 문제가 있었어요. 가게 안 구석, 낡은 천장 선풍기만이 돌아가는 조용한 공간. 임상 3상에서 12%의 환자들에게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했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데이터를 조작했죠. 선별적으로 처리해서 FDA에 제출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태우 박사가 그걸 알아내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진과 크게 다퉜던 날 실험실이 폭발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해치려 했던 걸까요? 증거가 있나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없앴거나. 바깥의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5년간의 침묵이 느껴졌어요. 비가 그치기도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2일 후 태우가 출장을 떠났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에 나섰어요. 갈색 청소 유니폼이 저를 완벽하게 위장해줍니다. 셋이 청소 담당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은 마스터키가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우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호화로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청소 도구를 끌며 거실을 지나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자리한 홈오피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청소하는 척하며 서랍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책상 아래 특별해 보이는 서랍장, 디지털 번호 잠금 장치가 달려있네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진이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0215, 빨간불이 깜박이며 실패 신호를.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 우리의 결혼기념일. 112사를 누르자 초록불과 함께 딸깍 소리가 났어요. 열렸어. 서랍 안에는 USB 하나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USB를 태우의 노트북에 꽂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폴더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임상실험 자료, 데이터 분석표, 그중 최종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내 기록이 공개되면 누군가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목소리는 분명 태우였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는 낯설었어요. 화면에 뜬 임상 차트를 스크롤하자 빨간색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험자 28에서 54번, 심각한 간 손상 발생, 데이터 제외 처리됨. 그래프와 수치들 사이로 태우의 메모가 가득했어요. 태우가 회사의 데이터 조작을 발견하고 기록해둔 증거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는 거야. 심장이 멎을 듯 놀라 서둘러 USB를 빼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목구멍에 침을 겁니다. 서랍을 닫은 손이 여전히 떨리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어둑한 실내에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당신, 왜? 태우의 시선이 제 얼굴에 고정됩니다. 그의 왼쪽 관자놀이 흉터가 실내 등에 선명하게 반사되고 있어요. 불과 5년 전 매일 보던 그 얼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내 손에 들린 커피잔이 자꾸만 떨려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커피잔이 균형을 잃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두운 갈색 액체가 태우의 손등 위로 쏟아집니다. 와, 태우의 눈이 커피가 흐르는 손등을 응시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태우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초코, 넌 항상 내 손에 핫초코를 쏟았지. 그의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한 그의 눈빛. 기억. 나? 손끝이 저릿해지는 기분이에요. 태우의 눈동자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유진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마룻바닥을 두드립니다. 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 느껴졌던 온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 있었어. 무표정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는 태우. 아, 당신은?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담당. 문이 열려 있어서. 거짓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옵니다. 유진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태우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태우가 내 정체를 의심했을까? 손끝이 떨립니다. 진정해.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유진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홈페이지, SNS, 인터넷 기사, 모든 흔적을 쫓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유진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법무팀장, 그리고 백진우 이사장의 외동딸. 충격에 입이 벌어집니다. 이럴 수가. 이사장 딸이었어? 법대 수석 졸업, 미국 변호사 자격증, 화려한 이력이 스크롤됩니다. 그리고 5년 전 태우의 사고 직후 법무팀에 합류했다는 기사. 시간대가 너무 맞아떨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학 동창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도움이 필요해. 중앙대병원 간호사인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카페에서 수진이 건넨 의무기록 사본을 펼쳤어요. 강태우, 김태우, 신원 변경 과정에서 처방된 약물 목록. 리스트를 내려다보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멘타크립틴 D, PTSD 치료 약물과 함께 처방된 특수 약물. 이건 기억 억제제야. 임상시험 중인 약물인데. 목구멍이 메옵니다. 그들이 억지로 태우의 기억을 지운 거야? 증거가 부족해. 의료윤리위에 신고하기엔. 태우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남편은 지워진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거예요. 약물과 트라우마의 감옥에 진실이 선명해집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결심했어요. 태우를 구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날이 밝았습니다. 6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태우의 번호는 이제 내 손가락이 저절로 누르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 부재중 전화만 쌓여갑니다. 태우 씨, 한 번만 받아주세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리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 낯선 번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미경 씨죠? 세티앙 바이오텍 법무팀입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사무적인 어조. 당신이 주장하는 남편은 이미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착을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손에 쥔 휴대폰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위협, 그들이 날 위협하고 있어요. 그때 또다시 울리는 전화. 이번엔 우진이의 학교였습니다. 어머님, 교문 앞에 수상한 남자가 우진이를 찾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꼭 쥐인 주먹이 떨립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0분. 학교까지 뛰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잠시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줄게. 할머니? 할머니는 무서운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의 눈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시어머니 아파트 현관 앞, 망설이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너 웬일이니? 냉담한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위험해요. 잠시만 맡겨주세요. 영숙의 눈에 의심과 경계심이 스쳐갔습니다. 거실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태우가 살아있다는 것, 회사의 비밀, 지금의 위협까지. 내 손자가 위험하다면 네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시간을 주마. 차가운 목소리 속에 묻힌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우진이가 할머니 집 소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USB를 꺼내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하나둘씩 나타나는 문서들, 그리고 태우의 목소리.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네요. 태우의 녹음된 음성이 조용한 방안을 채웁니다. 뉴로멘틴의 간 독성 수치가 임상 기준을 초과했다. 이대로 출시하면 많은 환자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음성 파일 날짜는 폭발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묻어 있었어요. 내일 이사회에 이 데이터를 제출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 만약 거부된다면. 뒤이어 나오는 태우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경아, 우진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를 지킬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태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문서. 김태우 프로젝트. 강태우의 PTSD와 기억 손실을 이용한 정체성 재구성 계획서. 5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임상실험 참가자 명단. 세티앙 바이오텍의 초기 임상실험에서 비정상적으로 퇴출된 환자들 목록이었습니다. 모두간 수치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라고만 적혀 있었죠. 목록에서
첫 번째 이름, 김민철. 과연 그들이 말해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 우진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와 아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태우. 손에 쥐인 메모장에 적힌 이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태우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저 깊은 한밤중 아직도 식지 않은 결심을 붙잡습니다. 메모장의 이름들, 뉴로멘틴 초기 임상실험 참가자들의 명단이 제 희망이었죠. 첫 번째 참가자와의 만남, 남자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당신 세티앙에서 보낸 사람이죠? 가늘게 떨리는 그의 손가락, 공포는 감출 수 없었어요. 아니요. 전 강태우 박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이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의 부인은 남편이 간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몇몇의 작은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 회사의 압력, 그리고 은폐된 진실의 조각들, 의약품 안전시민단체와의 첫 미팅,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공공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증거들을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신질환 여성, 유명 연구원 지속 스토킹, 법적 조치 검토 중. 숨이 멎는 듯한 충격,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 서미경 씨,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우진이 양육권 관련 소송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발견한 법원 서류. 박영숙 명의의 양육권 청구 소송.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모의 정신적 불안정, 스토킹 행위.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전화기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우진이는 제 아들이에요. 미경아,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도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법률 사무소 문을 두드릴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거절의 말들. 세티앙을 상대로 하긴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비용이. 다섯 번째 사무소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기억납니다. 서미경 씨, 당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세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 김도현, 인권법률센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후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태우를 완전히 돌아오게 할 방법은 딱 하나. 기억을 깨우는 것. 유진이 3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을 알아낸 저는 결단을 내립니다. 태우의 펜트하우스 앞에 서니 손가락이 떨립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 30초가 30년처럼 느껴져요. 당신 또 왔군요. 현관문이 열리고 태우의 놀란 얼굴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그의 눈에 망설임이 스쳐 지나갑니다. 유진이 알면 당신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하지만 문을 더 활짝 열어줍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꺼냅니다. 그건 뭐죠? 당신과 제가 우리가 누구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6년 전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손을 잡고 축하 인파 사이를 걸어가는 태우의 모습. 난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영상은 출산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태우의 모습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자 그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 태우의 턱 근육이 긴장되어 떨립니다. 세 번째 영상. 돌을 맞은 우진이가 태우의 무릎에 앉아 있어요. 아빠, 여기 봐요. 태우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매일 밤 꿈에서 보던 아이, 내 아들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12장의 가족 사진.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태우가 우진을 어깨에 태우고 웃던 순간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아, 머리가. 그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신음합니다. 괜찮으세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태우가 직접 촬영한 일상 브이로그. 우리 아들 첫 걸음마 순간 미경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던 태우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가 힘없이 풀어집니다. 이게 우리였어요. 태우 씨. 내 목소리, 내 웃음소리. 그는 무너지듯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앞으로 숙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의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며 관자놀이를 누릅니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의 어깨가 떨립니다. 물을 가져오는 동안에도 태우의 흐느낌이 계속됩니다. 귓가에 쿵쿵 심장 소리가 울립니다. 괜찮으세요? 물잔을 내밀며 태우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기억이 물밀듯이. 그의 손이 관자놀이를 세게 누릅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태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 약에 간 독성 위험을 발견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제외된 환자들 중 몇 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는데 데이터에서 누락됐어.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돌아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태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컴퓨터로 달려가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내 부칭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가요? 화면에 뉴로멘틴 관련 뉴스 기사들이 떠오릅니다. 태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미경은 그의 뒤에 서서 화면을 바라봅니다. 뉴로멘틴이 아직도 처방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개발한 계량 신약도 곧 출시돼. 창백한 얼굴로 스크롤을 내리며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대로라면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해질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납니다. 미경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5년이 날아갔어. 잠시 고개를 떨군 그가 다시 결심한 듯 일어납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 내 연구 데이터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노트북과 태블릿,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며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분류하고 백업할 거야.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의 손가락이 우연히 맞닿습니다. 잠시 멈칫하다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안해. 그 모든 시간 동안.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어둠 속에서 푸른 모니터 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연구실 한쪽 구석, 태우의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태우의 떨리는 손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5년간 내가 매일 접속하던 서버야. 하지만 지금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태우는 결심한 듯 로그인 화면의 계정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뜨는 푸른빛 인증창, 태우의 긴장된 표정을 비춥니다. 내 계정이 아직 살아있어. 미경은 태우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폴더들이 하나둘 열리고 숨겨진 데이터베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야. 임상 3상 원본 데이터.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이게 다 부작용 사례인가요? FDA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모두 삭제됐어. USB를 꽂고 파일들을 빠르게 복사하는 태우.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서두르세요. 누가 올지 몰라요. 또 다른 폴더를 열자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제목의 문서들이 나타납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건 나에 관한 기록이야.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문서를 스크롤합니다. 강태우 기억 조작 프로토콜, 신원 재설정 단계, 김태우 페르소나 구축. 미경의 손이 입을 막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유진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습니다. 태우, 뭐 하는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침묵. 태우는 재빨리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5년간 당신을 지켜봤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미경은 태우 앞으로 한 걸음 나섭니다. 유진의 눈에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당신 연구가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유진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우린 함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태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넌 내 인생을 훔쳤어. 복도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태우, 가야 해요. 늦었어요. 경비팀이 곧 올 거예요. 태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립니다. 유진, 당신은 정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었어? 유진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미경이 태우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태우와 미경은 비상구로 향하고 유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젠 끝이에요. 태우의 마지막 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미경과 태우의 집, 사무실에서 돌아온 저녁. 태우는 소파에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눈을 꾹 감은 채 머릿속에 밀려오는 기억의 파편들과 싸우고 있어요. 괜찮아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마치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합니다. 태우는 대답 대신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 기억이 너무 아파.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건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순간들. 폭발 직후 뿌옇게 흐려진 시야, 귀를 찢는 경붐, 그리고 병원 천장 아래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목과 발목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가 묶여 있었어. 도망칠 수 없었어. 미경은 태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기억의 홍수에 몸을 떨고 있는 태우가 안타깝기만 해요. 어느새 태우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진이 의사들과 함께 매일 주사를 놓았어.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듯 기억이 솟구쳐 오릅니다. 병실의 유진, 그녀의 냉정한 표정과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내 기억을 지우려고 했어. 당신과 우진이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태우를 미경은 꼭 안아줍니다. 두 사람의 온기가 얽히는 가운데 태우의 기억은 계속됩니다. 이 사람은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잊으세요. 최면 요법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미경의 사진을 보여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게 했던 순간들. 우진이 웃는 모습 계속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약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5년을, 당신은 5년을 혼자서 어떻게. 태우의 떨리는 손이 미경의 뺨을 더듬습니다. 우진이가 있었어요. 당신을 닮은 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미경은 태우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며 오랜 시간의 그리움을 전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 함께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단단히 맞잡혀 있습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본관 앞. 어제의 눈물은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검은 서류 가방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런 일은 밖에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회장실로 안내됩니다. 여긴 변한 게 없군. 태우의 속삭임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이사장실에 들어서자 유진이 창가에 서 있고 백진우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앉으시죠. 아침부터 바쁘실 텐데요. 서 있겠습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봉투를 밀어 우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증거를 넘기고 진정서를 철회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소. 태우의 손이 내 손을 꽉 쥡니다. 50억이요. 새 집, 새 차, 아들 유학까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유진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부탁해요. 받아들이세요. 백진우는 태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칩니다.
자네는 이제 김태우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새 인생을 살게 해주지. 태우의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우리 가족의 운연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겁니까? 유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당신들이 이길 수 없어요. 회사에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어요. 태우가 고개를 들어 백진우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김태우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강태우입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우리는 언론과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백진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거요. 뒤에서 유진의 작은 한숨이 들립니다. 그 약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장실을 나섭니다. 등 뒤로 백진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돈 대신 파멸을 선택했군. 두 사람 다 끝장날 줄 알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함께라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리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검찰청으로 직행해요. 비 내리는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 초조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뒷좌석에서 태우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뒤에 검은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백미러로 확인하니 정말 검은 승용차가 보입니다. 손님, 저기 막히네요. 우회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회로로 들어서자마자 뒷차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우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립니다. 세티앙 보안팀이 틀림없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검은 차. 갑자기 택시가 신호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미경아, 내려서 뛰어. 태우가 재빨리 지갑에서 돈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건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우리는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여기 USB 받아. 차가운 비를 맞으며 태우가 내 손에 USB를 쥐어줍니다. 같이 가요. 제발. 난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할게. 넌 검찰청으로 바로 가. 말을 마치자마자 태우는 손을 잡아당겨 제게 짧은 키스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우리 이별은 이번엔 짧을 거야. 태우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두 남자가 태우를 쫓아가는 동안 저는 우산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부 검찰청으로 가주세요. 급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USB를 꼭 쥔 손이 떨립니다. 1시간 후 태우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경 씨, 태우가 회사 보안팀에 잡혔대요. 지금 세티앙 본사에 구금됐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USB를 더 꽉 쥐었습니다. 검찰 제보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3시.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든 뉴스 채널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세티앙 바이오텍의 신약 안전성 조작과 연구원 강제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클라우드 백업이 예정대로 전송된 것입니다. 창문 너머 맑은 하늘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우야, 우리가 해냈어. 법정 복도에서 긴장된 발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마지막 공판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우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취재진의 플래시가 쏟아져 내립니다. 백진우와 유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우린 합의했잖아.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최후 변론을 마친 검사가 자리에 앉고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티앙 바이오텍 백진우 회장과 유진 법무팀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백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불법 감금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태우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진우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항소하겠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유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태우야, 우리 정말 이겼어. 마침내 끝났어. 재판부는 뉴로멘틴의 즉각적인 시장 철수와 추가 안전성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약물 부작용 피해자들에게는 3천억 원 규모의 보상도 결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피해자 가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정의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5년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진이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햇살이 비치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강남 아파트, 2년 만에 다시 찾은 집. 문 앞에서 태우의 손이 떨립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태우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문이 열리고 우진이 나타납니다. 엄마? 우진아, 이분이 아빠야. 그 순간 우진의 눈이 커집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가 실제로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녕, 우진아. 태우가 무릎을 꿇고 우진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합니다. 우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엄마 뒤로 숨습니다. 태우의 얼굴에 아픔이 스칩니다. 거실로 들어가 어색하게 소파에 앉습니다. 우진은 계속 미경 곁에만 붙어 있습니다. 미안해. 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미경은 태우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진짜 아빠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알아야 해요. 아이의 단호한 질문에 어른들의 대화가 멈춥니다. 모르지만 함께 놀면서 알아가고 싶어. 솔직한 대답에 우진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우진아, 아빠도 우리처럼 많이 힘들었어.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방으로 달려갑니다. 태우의 어깨가 처집니다. 하지만 곧 우진이 작은 공룡 인형을 들고 돌아옵니다.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제일 좋아해요. 태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와, 정말 멋진데. 나도 공룡 좋아했어. 조심스럽게 공룡 인형을 건네받는 태우의 손이 떨립니다. 정말요? 첫 대화가 시작됩니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부자는 공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2달. 봄바람이 부는 오후입니다. 강남의 신축 건물 입구에 안전의약품연구소 간판이 반짝입니다. 드디어 문을 열었네요. 태우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는 누구도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할 거예요.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보상금 30억. 우리 인생을 되찾은 대가였지만 그것으로 끝낼 수 없었죠. 연구소 내부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인 실험실은 태우의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이 질량 분석기로 시중 약물의 불순물까지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태우가 연구소의 비전을 설명합니다. 신약 출시 전 독립적 검증이 필수가 되는 날까지. 미경은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을 안내합니다. 약물 피해자들이 몸을 기댈 작은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는 공간이에요. 저녁 연구소 사무실에서 태우와 미경은 서류를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태우가 들어보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상시험 독립감시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대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미경은 하루 종일 통화하며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저녁 무렵 태우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항암제의 샘플을 분석 중이죠. 여기 있어. 이 성분이 간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밤 11시 연구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5년 전보다 더 빛납니다. 미안해요. 내일은 일찍 들어가서 함께 저녁 먹자.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2019년 정부 의약품 정책 개편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5년 전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의 말끝을 미경이 이어봤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두 사람은
앞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의 7번째 생일 파티. 우리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춤을 추고 있어요. 우진아, 이제 촛불 불어야지. 7개의 작은 불꽃이 케이크 위에서 반짝입니다. 아빠, 할머니, 같이 불어요. 우진이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신이 난 표정을 짓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스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에요. 부러진 촛불 위로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릅니다. 태우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미경은 주방에서 음료를 준비합니다. 도와줄까?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컵의 주스를 따르는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우진과 태우의 웃음소리가 그 정적을 채웁니다. 네가 포기했다면 우리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감각,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봅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 지난 세월이 녹아내립니다. 영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집니다. 엄마, 미경아, 케이크 다 잘랐어. 엄마, 할머니, 빨리 와요. 미경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함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닌 새로운 가족의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저녁 시간의 아파트. 거실의 조명이 부드럽게 우리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태우와 우진이 바닥에 앉아 공룡 모형을 조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저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끼우는 거야. 티라노사우루스의 턱이 되는 부분이지. 아빠, 공룡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5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도, 그제도 함께 놀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과학자들은 화석을 연구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한 거야. 우진이 공룡 모형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태우와 닮았어요.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아빠처럼 과학자가 될래요. 우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 말에 우진이 태우에게 안깁니다.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순간이에요. 아빠, 내일도 같이 놀자. 그래.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같이 놀자. 태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낍니다. 아들을 꼭 아는 그의 등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5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끝없는 투쟁의 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부엌 서랍을 살며시 열어 그 안에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냅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검사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결혼 2주년을 맞이했을 때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둘째는 언제 가질까? 우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자. 서두르지 말자. 우진이가 3살은 되어야. 그때는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함께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사라졌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보, 괜찮아. 왜 울어? 깊은 생각에 빠져 그가 다가온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행복해서. 조용히 임신 테스트기를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게 정말... 우리 둘째 만들기로 했잖아요. 태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가 내 배에 손을 살며시 얹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의 시작은 다시 여기서부터입니다. 연구소 입구의 표지판이 봄 햇살에 반짝입니다. 안전의약품연구소. 우리가 만든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태우가 복도를 걸으며 벽면을 바라봅니다. 한쪽 벽은 편지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네요. 그가 방금 도착한 편지를 조심스레 벽에 붙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게 실감나요. 제 배를 감싸 안은 채 태우에게 다가갑니다. 6달 된 둥근 배가 우리 사이에서 부드럽게 맞닿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태우의 인터뷰 날이죠. 강 박사님,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비제약 계열사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태우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용기는 전염되는 법이죠. 기자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합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제약업계에 이런 투명성이 생길 거라 예상하셨나요? 미경은 태우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우리만 알죠. 때로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연구소 회의실로 들어가며 벽에 걸린 패널을 바라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 투명성 이니셔티브, 우리의 사명이 담긴 문구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입니다. 의자에 앉으며 아직도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세계의 알바를 뛰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잠시 쉬는 동안 태우는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피해자들의 편지가 100통을 넘었어요. 제 배가 살짝 꿈틀거립니다. 아기가 아빠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큰 걸 찾았네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제게 태우가 다가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배 위에 포근하게 얹혀집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 할게. 그의 손 아래서 아기가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합니다. 우리 셋은 이미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우진이 할머니와 함께 연구소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7살이 된 우리 아들은 이제 아빠와 많이 닮아졌어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낸 우리 가족.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걸어갑니다.